안녕하세요. 운동 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제 구독자 Q&A 시간인데요. 자, 질문을 주신 분은 이제 용달킴이라고 그 닉네임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자,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헬스장에서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운동을 매일 2시간 정도 하고 있는 대학생이고, 운동을 하는 도중에 자꾸 쥐가 나서 고통스럽고 통증도 심해서 운동하기가 두렵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자, 운동을 하는데 쥐와 통증 때문에 운동하기가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운동 피로가 쌓이면 그렇다고 하는데, 즉, 쥐나 근육통이 생긴다고 하는데, 혹시 젖산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자, 젖산과 통증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그 쥐나 통증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방법론적을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 경련, 이렇게 표현하죠. 쥐가 나거나, 그 다음에 근육통에 고통을 받는 경우를 아마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관심사인데, 그런 관련된 질문을 하셨어요. 자, 헬스장에서 매일 2시간씩 유산소 운동과 그리고 웨이트 운동을 하시는데 가끔 이렇게 쥐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흔히들 말하는 이 쥐라는 거 있잖아요. 자, 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근경련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muscle cramp라고 표현해요. muscle cramp. 그 다음에 근통증이라고 쓰는 게 있는데, myalgia. 좀 어려운 말이에요. myalgia.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 muscle pain. 뭐 이렇게 쉬운 말로 쓰기도 해요. 자, 근경련부터 말씀드리면, 근경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어느 순간에 강한 신경의 지배를 받아서 근육이 수축된 상태에서 이완되지 않고 멈춘 상태를 근경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통증은 무슨 얘기냐면 근에 구성하고 있는 근원섬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하다 보면 근섬유가 파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파열을 통해서 나타나는 통증을 근통증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을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할까? 자, 첫 번째, 많은 운동 생리학자들이 그동안에 쥐가 나는 이유, 근경련이 일어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탈수라는 것을 들 수가 있어요. 운동을 하게 되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수분량이 부족으로 인해서 경련이 올 수도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탈수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게 뭐죠? 미네랄이 손상되는 경우, 즉 미네랄이 많이 빠져나가서 근경련을 일으킨다. 여기서 말하는 미네랄의 대표적인 것은 칼슘과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미네랄들이에요. 그러니까 탈수와 함께 미네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족에 의해서 근경련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운동을 하니까 폐하가 낮아져서 근경련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성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운동을 하게 되면 뭐가 증가하죠?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 몸은 7.4라고 하는 약알칼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7.0을 지나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고 6.8까지 산성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이 이제 산성화 된다는 거죠. 그런 산성화에 의해서 근경련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뭐냐면 젖산의 생성이 근경련을 일으킨다. 즉 결국 폐하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 많은 운동 생리학자들이 근경련이 일어나는 원인이 과연 뭘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이론들을 전부 다 반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경련은 탈수, 미네랄, 산성증, 젖산 축적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그러면 반박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탈수가 근경련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탈수가 일어날 경우에 똑같은 근경련을 일으켜야 되는데 실제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운동선수로 비교를 하자면 축구선수들이 있는데 축구선수 가운데서도 유난히 근육 경련, 쥐가 많이 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탈수가 만약에 근경련의 원인이라면 모든 선수들이 탈수 상태가 되면 다 근경련을 겪어야 되는데 모든 선수들이 다 근경련을 겪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탈수는 어떤 특정 선수의 개인적인 원인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탈수가 근경련의 이유가 아니다. 그다음 미네랄도 마찬가지죠. 모든 선수들이 탈수가 일어나면 미네랄 손실도 일어나는데 모든 선수가 근경련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거죠. 다 똑같이 운동하게 되면 폐하가 떨어지고 산성증이 되는데 모든 선수가 다 근경련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이것도 아니다. 젖산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젖산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은 뭐냐? 자, 이건 이제 최근에 등장한 그 새로운 뉴 이론인데요. 그 원인을 어디에 들고 있냐면 근방추와 골지건이라는 것의 그 원인을 지금 두고 설명을 많이들 해요. 자, 근방추와 골지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우리 상완 쪽에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근육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근육이 뼈에 직접 부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근막과 여기 건이라는 것이 이 뼈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죠. 이게 팔이라고 하면요. 자, 그러면 이 근방추와 골지건을 우리 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전장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즉 상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그 예방장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근방추는 어디에 있냐면 근섬유와 같은 방향으로 놓여져 있죠. 이렇게 그 섬 안쪽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골지건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이 근이 부착되어 있는 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골지건이라고 하는 수용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근경련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거죠? 근육이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니까 근육이 수축한 상태에서 이완이 안 되고 오므려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근방추는 우리 인체 내에서 근섬유 속에서 뭘 탐지를 하냐면 근의 길이를 탐지를 해요. 근의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걸 탐지하는 거죠. 그다음에 골지건은 뭐냐면 근에 발생하는 장력, 힘, 텐션을 탐지를 해서 우리 그 CNS 중추신경계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축이 됐다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근육이 이렇게 커진 거죠. 이렇게. 예. 오므러든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펴지지 않고 멈춘 상태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통증이 심하잖아요. 꼼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근육의 길이가 오므라들었다, 줄어들었다. 이걸 탐지를 하는 게 뭐죠? 근방추가 그걸 탐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수축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해요? 힘이 발생하잖아요. 그 힘은 뭐예요? 장력이죠. 그러니까 통증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이완시키도록 작용을 해야 돼요. 그걸 근방추와 골지건이 중추신경계에 보내서 중추신경계에서 다시 운동신경을 통해서 이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수축된 상태에서 정보만 주지 반대로 뇌에서 내리는 이완 정보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축을 강직 상태로 있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근경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많은 운동 생리학자들이 최근에 근경련을 일으키는 그 원인을 근방추와 골지건의 협응작용의 미스매치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주장했던 근경련의 원인을 탈수, 전해질, 폐하동, 수소이온 농도의 증가 이런 게 아니고 오로지 근방추와 골지건, 그러니까 신경계의 미스매치에 의해서 근경련이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이론이기 때문에 이 이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젖산과 통증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만성 피로를 통해서 근통증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젖산과 통증과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젖산과 통증과는 관계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젖산이 만들어지면 젖산은 피로 물질이기도 하지만 운동 후에는 에너지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근통증의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주로 유산소 운동보다는 저항 운동을 통해 돼서 뭐가 파괴된 거냐면 근섬유가 파열된 걸로 생각을 해요. 근섬유가 파열된 걸로 생각한다. 그래서 근섬유가 파열됐기 때문에 그 파열된 세포를 메꿔가는 과정이 일어나죠. 회복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위성세포를 통해서 회복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이 파열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을 근통증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젖산 생성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왜 젖산 생성과 관련이 없느냐? 근통증은 보통 2일에서 길게는 3일까지 통증이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젖산은 운동 중에 생겼다가 운동이 끝난 다음에 증가했다가 사라지거든요.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운동이 끝났으면 운동 중에 생겼다가 운동이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사라져요. 그런데 이 사라지는 시간이 24시간, 그러니까 하루 정도만 지나면 젖산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젖산이 완전히 제거가 되면 이 통증도 사실은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젖산이 다 사라졌지만 통증은 2, 3일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젖산이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근통증은 근섬유의 파괴로 인한 통증이지 젖산과 밀접한 관련은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산과 통증은 밀접한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근경련과 근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른 많은 방법들을 시도를 해봤지만 이렇게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위로 올리고 상대방이 발목을 잡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주는 작용이 있죠. 근육이 수축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완시키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주위에 근경련을 일으키는 학우나 친구들이 있다면 반드시 눕혀가지고 우리 많이 쓰는 방법이 있죠. 발목을 반대쪽으로 젖히는 이완시키는 강제적 이완법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통증은 이것은 근섬유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염증이 완화되는 시기까지 사용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 근통증을 완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물어보신 그 방법 가운데서 운동 중에 근경련, 주의와 근통증을 자꾸 경험하시는데 어떤 방법,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처치 방법은 어떻게 되고 또 젖산과는 관련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그와 관련된 답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